주식, 펀드, ETF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성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주식과 펀드, ETF 등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한테 맞는 투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식과 펀드, ETF 펀드와 ETF는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서 우선 주식과 펀드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 기업의 성장과 가치, 과실을 나눈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가치가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내 주가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펀드는 어떤 개념이냐? 펀드는 보통 우리가 군집 투자, 집합 투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주식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집합되어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집합되어 있는 거라는 건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 펀드 이런 건 없죠. 그런데 삼성 펀드 이런 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단일 기업에 투자하는 것들은 없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 삼성그룹에는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건설 관련된 기업도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전자 관련된 기업도 있을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바이오 관련된 기업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삼성 전체에 대한 그룹에 투자를 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좀 추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신기술이 나오고 신약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좋은 강세를 보였어. 그럼 전체적인 내 펀드 수익률은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군집해서 투자하는 거를 펀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펀드는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그룹주 같은 펀드도 있겠지만 보통은 섹터별로 나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2차전지 관련된 펀드라고 하면 그 2차전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고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HN, 포스코 DX 그냥 뭐 이런 2차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대거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기업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균화해서 내 펀드의 수익률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거가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장점은 말 그대로 해당 기업 자체가 좋은 호재가 있고 좋은 영향이 있어가지고 강세를 보이게 되면 바로 내가 영향을 받고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고요. 반면에 단점은 해당 기업 자체의 주식, 주가 자체가 좋은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바로 손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말로 한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펀드에 대한 구성 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펀드라고 해보면 삼성전자는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SK하이닉스는 치고 나간다 라고 했을 때는 평균치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펀드와 주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자, 그럼 펀드와 ETF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ETF는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펀드 자체가 상장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ETF는 주식처럼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해요. 펀드라는 거는 보통 만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1년 만기, 2년 만기 이렇게 만기를 설정하고 보통 가입을 하게 되는데 ETF는 만기라는 게 따로 없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사고 싶을 때 자유롭게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거예요. ETF와 펀드의 차이점은 뭐냐면 펀드라고 하는 거는 펀드 매니저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펀드 매니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뉘는데요. 일단 펀드 매니저가 있다 보니 펀드 매니저에 대한 보수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수수료가 좀 더 높다라는 뜻이겠죠. ETF는 펀드 매니저라는 게 없기 때문에 펀드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보수 같은 게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이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를 해보고 싶다, ETF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ETF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처럼 2차전지 시장 전체가 상승을 하는 대세 상승이 일어난 시점에는 사실은 펀드보다는 ETF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의 장점은 뭐냐면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달라집니다. 유능한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유능하지 못한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그렇게 잘 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를 고르실 때는 해당 펀드 매니저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레퍼런스, 데이터에 기반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단점은 또 뭐냐면 펀드 매니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일을 잘하시는 펀드 매니저들은 이곳저곳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펀드 매니저가 역량이 뛰어나고 하니까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이 펀드 매니저가 갑자기 미래에셋에서 삼성증권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펀드 매니저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했던 그 펀드 매니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앞으로의 펀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참고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TF는 해외 쪽에서도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ETF도 있지만 해외를 투자해 볼 수 있는 ETF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TF 중에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가로치고 H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의 빅테크 관련된, 물론 이 이외의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ETF거든요. 괄호치고 H라고 되어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환해지가 되는 거예요. 환해지가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해외 화폐라는 걸 통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가령 내가 미국의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달러라는 걸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H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환율 변동성의 영향을 따로 받지 않고 그냥 해칭을 해준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ETF 투자하실 때 이 환해지가 되는 게 조금 더 신경이 덜 쓰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ETF에도 투자를 해볼 수가 있고요. ETF는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다만 ETF나 펀드나 이 이름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들에 들어가 있다는 게 코덱스라고 하는 거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미국 팡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 팡 플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에 투자한다.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펀드 이름을 잘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미래에셋 증권에 펀드를 가입해보고 싶다. 그러면 미래에셋권에 들어가서 금융상품 탭에 펀드라고 하는 탭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펀드 구성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펀드 안에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인도 중소형 포커스 증권 자산 투자 신탁 이라고 했을 때 맨 앞에 붙는 미래에셋이라고 하는 거는 운용사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인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인도에 투자하는구나. 뒤에 중소형 포커스 증권 자투자 신탁, 중소형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는 투자 신탁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 베트남 그로스 증권 투자 신탁이라고 해보면 한국투자증권에서 운용하는 베트남에 투자하는 그로스라고 하는 건 이제 성장이 이제 막 되려고 하는 기업들에 투자해 보는 걸 이야기하겠죠. 이런 투자 신탁에 투자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펀드나 ETF 등을 투자해 본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 보고 투자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과 펀드의 큰 차이는 주식은 해당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주주가 되는 개념이다 보니 해당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그 성장에 대한 과실을 얻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은 직접 투자인 반면에 펀드는 간접 투자이다 보니 한 개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기업을 모아서 집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펀드와 또 ETF의 차이는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운용 보수를 줘야 되고 또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ETF는 펀드 매니저가 없다 보니 펀드 매니저의 역량을 내가 다 얻어가진 못하겠지만 좋은 산업 섹터를 가지고 있는 ETF를 잘 만나게 되면 저렴한 보수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